자,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재음의 경마방송인데 특별 게스트라고 해주세요. 예, 뭐 겉절이 출연이 아니라 특별 게스트 정상이 출연했습니다. 같은 계통에서 일한 지가 굉장히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오래 일했고요. 오래 알아오면서 친구같이 나이 같이 먹어가니까 취미도 비슷한 것들도 많고요. 예, 굉장히 친한데 이렇게 한 방송에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요청했고요. 조재음 위원도 저를 요청했고 토요 방송 보신 분들은 왜 나왔는지 아실 텐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이 우리 팬 여러분들과 만나는 루트 이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루트는 맞죠. 근데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많은 예상가들이 방송을 찍기 때문에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못 찍어요. 스튜디오가 그러니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방송을 따로 잡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제가 많이 꼬셨어요. 부산을 좀 강화해야겠다. 정보원이니까 선글라스를 좀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지에 당신은 너무 나와 있다. 제가 계속 잔소리를 했거든요. 본인도 오픈하는 것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보단 내실을 갖춰야지 그 다음에 오픈이 있잖아요. 자신의 피라미드가 서야 그 다음에 남의 피라미드 도와주러 갈 수 있거든요. 부산을 강화시키는 측면, 정보를 강화시키는 측면, 아울러 방송 자체가 싫어서 접는 게 아닌 시즌2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이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정보를 더 강화시키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방송을 찍을 타이밍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꼬신 것도 있고 조재음 위원이 결정한 측면도 있고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시즌2에서 다시 뵙겠다. 대신에 정보에 관한 것들은 게시판에 오히려 더 승부경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는 조재음 위원의 결정사항이 있었거든요.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정상영 씨. 저도 사실 방송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책 작업을 제가 예전에 경마필부터 해갖고 뭐 명승부 거쳐서 경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이스까지 현재 책 작업만 18년에다가 UCC만 2009년도부터니까 10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UCC 찍는 게 힘들거나 뭐 힘에 부치거나 이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인이 맥혀 있으니까. 그렇죠. 인이 맥혀서 그냥 일이에요,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듯이 목요일 밤에는 늘 1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방송을 찍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려면은 적중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방송을 의무적으로 찍고 또 여기다가 시간 너무 많이 뺏기고 또 승부경주 지정이 잘못되면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팬들한테 전경주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제 승부경주 위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작 맛있다 그래갖고 이 식당을 찾았더니 조재음이 이거 뭐냐 승부경주 4개 다 틀리고 이러면서 저도 팬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사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 쪽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활용도 못했고 시간상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을 잠시 접고 더 내실 있게 정보 쪽으로 조금 음주로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현장 ARS를 통해서는 더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손님이 100명 온다 그래서 100인분, 200인분의 재료를 준비해서 막 파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인분은 50인분이다. 재료 떨어지면 문 닫는 식당 있죠. 그렇죠. 너무 부러워. 정보는 그런 겁니다. 그냥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딱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정보의 가치를 더 내실을 채우는 건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 조재음 위원이 큰 결단을 내려준 것 같아요. 시즌2에서 또 저도 어쩌면 같이 합류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게시판 쪽에 더 무게중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1호 경마 본격적으로 본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가죠. 1300의 국산 육군의 별장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사실 1300에서는 좀 부족한 애들 그러니까 뛰었지만 와줬지만 부족한 애들 가능성은 또 좀 가진 애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절대축은 없는 상황. 1경주 조재음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7번마 백두의 태양이 많이 팔리는데 사실 제가 백두의 태양에 대해서 약하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잘해야 본전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용 갖고 하는 우리는 이거 못 삽니다. 놓고 못 가요.
못 산다기보다는 놓고 보고. 왜냐하면은 직장에 똥편성에서 쥐어 짜갖고 선행 가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선행도 장난을 못하고 말이 조금 무거워요. 조금 무거워요. 축전지기도 그래서 이제 5주 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7번은 백두의 태양 뭐 53조에서 신경 많이 쓰고 뭐 이빨이 들이대겠지만 많이 팔리는 것만큼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9번만 가나도라가 내용이 있습니다. 복귀를 열심히 하시는 아마추어 팬들, 뭐 아마추어라고 제가 무시는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밥만 먹고 이것만 파는 전문가보다는 사실 덜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복귀도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기수들에게 얘기를 들어본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이 9번만 가나도라 같은 경우는요.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못 들어온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 안쪽에 너무 갇혔어요. 안쪽에 갇혀갖고 절절절절 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도 김동수 기수를 만나서 이 가나다도라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물어보면 매너가 아닌 게 아시겠지만 그 전 경주에 인기말을 타고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어. 그치. 조교를 따른 사람이 해. 이건 잘렸다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물어보기가 좀 뭐했지만 그래도 또 워낙 또 김동수 씨가 착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승을 잘못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안쪽에 들어가도 앞에 좀 빼줄 줄 알았더니 앞에 똥말한테 걸리면서 앞에 똥말이 완전히 시속 30km로 가니까 그 뒤에서 안에서 말하는 소위 고로쇠를 당했다고 그러죠. 완전히 진로가 막혀갖고 말과 싸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 부분을 임경훈 기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임경훈 기수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으로 뺀다.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또 잘 받았어요. 그러면 가나도라를 충마로 갑니다. 고속도로 타다 보시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외곽순환 탔는데 아니 왜 1차선에 80 밟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 2차선에 쌍으로 버벅이가 딱 있는 거야. 미치는 겁니다. 브레이크만 밟고 가야 돼요?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외곽으로 쭉 빼는 거죠. 한 큐에 그 무리를 제끼고 갈 때의 심정. 가나도라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자, 1경주 이렇게 정리 내리고 2경주 가보겠습니다. 1000m짜리의 승부. 아직까지 이거 다 하는 들려문 마필들이 있는데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마필들이 정보로 걸려 들었을 것 같아요. 조재음이는 어떻습니까? 아,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건 터져요.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대끼리도 10배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고 배당판이 열리면은 이거는 터집니다. 물론 이제 4번마 송암공주가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빅투아로가 탔고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인기 1위로는 갈 겁니다. 인기 1위로는 갈 건데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뒷심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 데뷔전 당시에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선행 갔으면은 진짜 웬만하면 버텨야 됩니다. 능력 말하면은. 근데 이제 못 버텨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1월달에 1월달에 연습 주행에서도 1분 6초로 거의 뭐 실격이죠. 1분 6초면은.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4번 송암공주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이거 역시도 못 믿을 말이고 이거다 하고 사실 믿을 말은 없습니다. 7번마 베티나 같은 경우가 뛴 거로 보면은 가장 난데 이것도 3개월 공백이 있고 또 훈련 강도도 높이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안쪽에 2번 모란동백을 봅니다. 얘는 어쨌든 출발하면은 뒤에서 한 4-5번째 있을 거예요. 목요일 날 오늘이죠. 목요일 날 정정희 기수가 발주 연습을 했는데 발주 연습이 아예 안 되더라. 완전 늦발을 하더라. 근데 왜 추천하냐면은 이게 서로들 똥말들 레이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서로들 덤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결국엔 참는 애가 1000m지만 추입이 되고요. 결국엔 참는 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뒷심이 누가 가장 좋냐? 2번 모란동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만 모란동백을 이번 경우 추천합니다. 정정희 기수 기승 스타일하고도 어울리는 마필로 그렇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2경주 마무리 짓고 3경주 가봅니다. 역시나 1000m 레이스. 뭐 2경주가 배당 레이스인데 3초대 애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번 경주는 그것보다 약간씩 처지는 애들이 조합인데 우뚝선 애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놈이 정보로 어떻게 걸려 들었나요? 오면 욜로가 우뚝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번 경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이게 대끼리 갔다가 준대끼리 갔다 결국에는 인기 3위로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잘라드렸어요. 말이 안 좋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왜냐? 왜 안 좋았냐? 투표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3주 연속을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조교가 계속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지쳤죠. 그래서 제가 직전에는 팔렸지만 지금은 요번에는 말이 안 좋다. 그리고 빼드렸는데 요번에 주기 딱 맞췄고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 타나요 이거? 누가 조교했고? 윤태혁 기수가 탑니다. 승부 봐줘요. 태혁이라면 충분히 승부 봐줄 수 있다. 직전에는 내용으로 잘랐지만 이번 내용으로 오바마 욜로를 놓고 하겠습니다. 김동철 조교사도 자신이 기수 시절 때 49조에 있어서 그런지 기수를 믿고 태우네요. 윤태혁 기수 3연타 이번에 4연타 뭐 이런 식으로 태우는 거 잘 안 되는데 또 김동철 조교사가 아시다시피 의리가 좀 있어요. 말도 잘 만들지만 의리가 좀 있습니다. 아내 조교사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 던진 적이 있어요. 형이 조교사 되면 귀배형 태울 거야? 태울 거래요. 실제 안 태워요. 그리고 이제 뭐 은퇴하는 기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은퇴를 하는데 요 근래는 보면 면허 박탈 개념이 좀 있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한번 태워줄 것 같은데 못 태워요. 정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김동철 조교사 저는 아주 이뻐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4경주 가봅니다. 1300으로 거리 올라갑니다. 이 토일 양일간 특성이 이거는 뭐 그냥 종합지상 야매 종합지가 아니라 정품 종합지상 인기 1위 얘는 왔구나. 그런 마필들이 좀 드물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배당이 이번 주는 많이 양상될 것 같아요. 특히나 1호 경마는 곳곳에 중고 배당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데 배당은 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4경주? 일단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는 분들에게 뭐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3번 우수라 2000이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팔릴 겁니다. 대끼리가 될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대끼리 될 텐데 57입니다. 부담 중량이. 그럼 부담이 높으니까 이거 뭐 덜 버는 거냐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하십시오. 직전 경주 2착으로 오고 나서 범현이가 뭐라고 그랬냐. 최범현 기수죠. 범현이라고. 최범현 기수가 체중을 더 빼야겠다. 체형에 비해서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 있으면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체중이 불어 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덜 버는 게 맞다. 제 겐또가 아닙니다. 탔던 직전에 2착으로 왔던 최범현 기수가 체중을 좀 더 빼야겠다. 그래서 상마 우설아 2000은 57도 사실은 좀 무거운데 체중을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파악을 좀 해주십사. 조교사들도 체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이 못 왔을 때는 체중이 쪄서 그랬다. 근데 그 체중이 찐 말이 왔네. 그러면은 힘이 찼다. 그게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렇죠. 기수들은 최범현 기수 얘기했지만 기수들은 그 타보고에 어감이 있어요. 그렇죠. 어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방송 찍으러 오면서 살쪘다는 얘기 듣는데 알거든요. 본인이 내가 살찐 거 알거든. 몸이 무거워. 무거워요. 빼야 돼. 알겠습니다. 3번 우설아 2000의 그 정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또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4번 마지막 방송이니까 막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상마 정상 돌풍은 조금 덜 팔리는데 사실 이거는 1300을 노리고 나온 겁니다. 직전에도 끝나고 나서 조한발 기수가 사실 걸음이 남았다. 그래서 1200, 1300이 이 마필에게 더 유리하다. 근데 성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월 4일 경주는 뭐 편성이 좀 세기도 했고 그랬지만 항상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 초반도 있지만 뒷심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마 정상 돌풍 같은 경우는 직전 1000m에서 2차 온 거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늘어나는 거리가 분명히 더 유리하다는 점 말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코로 못 이겼을 때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가속을 붙이는데 지금은 다 오토매틱 차량이잖아요. 3단 기어 듣고 4단 늘려 그랬는데 이미 결승선 통과했네. 이게 미치는 거죠. 또 잠깐 사이드 얘기 드리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1년 전인가요? 박현우 기수 결혼식인가 이혁 기수 둘째 돌잔치인가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모 기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거기 이제 기수들이 많이 왔으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기수라서 경주 끝난 일요일이었었는데 제가 코로 졌단 말이에요. 그 형님 3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코로 져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요? 재음아, 너는 코를 한 경기 치면 되지만 우리 기수들은 적게는 2주에서 한 달을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 3차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지 나 한 경주 못 맞췄는데 그 특히나 말을 많이 못 얻어타는 기수였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2, 3주 동안 그 새벽같이 나가서 만졌는데 잘 타고 깨지면 괜찮은데 레이스가 꼬이고 늦바라고 이래서 코코코차 막 이렇게 착자 없이 깨지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매주 매 경주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또 말 뺏기고 그 다음에는 코로 못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말 좋은 말 뺏길 때는 남자들끼리 얘기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이 미투가 요새 유행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내 여자를 뺏긴다는 느낌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경주만 뺏길 때 그런 느낌 받는데요. 알겠습니다. 사경주 여기까지 정리하고. 부산기차 1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에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마 대동기상 같은 경우는요. 이게 승급전인데 많이 팔리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일마 대동기상에다가 관심을 뭐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말이 센 말이 아니에요. 말이 센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 송경윤 기수가 우승을 했을 때 우승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말이 스피드는 있는데 보폭도 좋고 또 시원하게 뛰는 느낌이 아니다. 운이 좀 따라서 우승을 했다.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일마 대동기상은 메리트가 없다. 센 말이 아니니까요. 게이트 일단 잘 잡은 거 하나. 이번 댄싱 비카는 이제 직전에도 스타트 나갔고 안으로 좀 기대는데 그래도 뛴 거 보면은 댄싱 비카가 1300 이 정도 편성에서는 봐줘야 될 마필이고요. 그래서 한번 만남의 시작이 일단 훈련은 이번에 좋은데 매번 이빨 가서 그 정도 걸음이고. 그래서 한번 누리아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5개월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이에요. 11월 3일 경주에서는 1200을 썼다가 1200이 깨져서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1600을 갔는데 1300까지는 이게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아마 누리 아침 이번에 재갈도 바꿨고요. 7번의 세책에는 편하게 과연 앞에 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편하게 앞에 가는 조건이어야지 봐주는 거지. 혈통도 후지고 10번만 우승한호가 직전 같은 경우 스타트가 좀 늦었죠. 그 직선주로 결승선에서는 바깥으로 삐지면서 재결의 주의까지 먹었는데 얘가 이제 선행을 갈 확률이 가장 높고 10번만 우승한호가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돌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번 댄싱 비카와 10번만 우승한호 일단 두 마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주 가봅니다. 1200 레이스 국내 3마 4군. 자 여기도 절대축 인기 1위 마필. 야 너는 왔구나. 뭐 팔리는 인기 1위는 있죠. 근데 뭐 근소하게도 우위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지 조재현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편성상 그렇게 또 4건 치고는 4등급 치고는 센 편성이 아닌 게 당초 이제 40조의 콘트레일이라는 센 말이 등록을 했었고 또 22조에서 라운 킹덤이라는 걔네들이 등록을 했는데 57, 56.5 가장 부담률 높게 받았던 객관적으로 레이팅이 가장 높았던 애들이 두 마리가 취소되면서 서로들 걔네들이 빠졌어? 그럼 내가 한번 먹어볼래? 그러다 이제 숟가락 들고 덤비는 형국입니다. 10번만 브릴리언트는 도안이면 뭐예요?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뭐 직전에 대끼리까지 팔렸는데 스타트에 늦어버렸죠. 당시 제가 게이트 따기를 했는데 씨발 그랬어요. 놓고 쳤구나. 네. 왜냐하면은 아주 극명합니다. 초반에 선행 가면은 그냥 돌려요. 근데 늦발을 하고 따라가면은 이게 들뛴단 말이에요, 확실히. 근데 직전에 늦발을 하고 그것도 장거리를 처음 뛰는데 자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줄였고요. 김태훈 기수가 아니라 안효리 기수. 요거 곁다리로 지금 말씀을 김태훈 기수가 최근에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아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쨌든 예.
어쨌든 뭐 김태형 기수가 뭐 부정을 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한 2주 정도는 말을 좀 못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제 안효리 기수가 왔는데 스타트 안효리 기수가 차분하게 한번 받아주면은 뭐 이게 1200이기 때문에 그냥 돌립니다. 도 아니면 뭔데 저는 한 6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경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부산교체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에 10마리. 승급마가 꽤 많네요. 1번마 아치나레, 2번마 치프리더, 5번, 6번 이런 것들 다 지금 승급전을 치는 마필들입니다. 1600이라는 경주거리 아무래도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오마 천하 감독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1600으로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이죠. 혈통적으로도 장거리가 되는 마필이고 힘도 좋고 1600m 승급전인데 훨씬 더 직전보다 경주 조건 좋아졌습니다. 이번마 치프리더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성근 기수가 직접 타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에 비해서 이게 애가 멘탈이 좀 부족하다. 정신이 조금 부족하고 또 몸싸움에 좀 약한 그런 면이 있다. 거리가 좀 느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더 뛸 말이죠. 이번마 치프리더도. 5번, 2번 팔리지만 둘 다 괜찮고요. 7번 파워 메신저는 등짝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등짝의 힘을 한번 보는 거고 10번마 우주정벌은 역시 긴 거리가 좀 더 낫다. 직전경을 뛰어보니까 장거리가 맞더라고요. 2번, 5번. 2번, 5번. 일단 한 방이 기본 막건입니다. 자, 이제 승부 가야죠. 조재면이 강도를 이빠이 한번 올리는 첫 승부처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4번만 몬테비디오가 어쨌든 간에 마방을 옮겼어요. 16조에서 53조로 옮기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윤태혁 기수가 탔는데 3짝 승급이에요. 이빠이는 맞습니다. 딱 하나. 악벽 제어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4번 몬테비디오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4번 몬테비디오가 악벽 때문에 또 부담 중량이 민감해요. 직전에도 56.5가 제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빠질 소지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승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직전에 이제 팔리고 못 돌았던 마필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이번에는 직전 페인을 해소하고 나옵니다. 구라 없이 확인된 팩트로 뭐 때문에 얘가 직전에 못 뛰었고 요번 경주는 그 페인을 어떻게 해소를 했고 왜 잘 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 팔립니다. 그래서 외당 매트가 있는 복병마 놓고 승부합니다. 현장에서 만약 이런 느낌 받으시면 그게 조재음의 승부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쟤는 껍데기는 분명히 한 8위, 9위 팔려야 되는데 근데 조금 더 팔리고 있는 그런데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좀 더 팔리고 있는 그 마필이 바로 조재음위원의 추천마고 축이 되겠고 그놈 때문에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육경주 기대하겠습니다. 부산교체 3경주입니다. 여기도 1600이네요. 국산 4등급 1600 12마리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라이징 프린스, 그 다음에 10번 구파크, 11번 최강블릿 3마리가 조금 나 보이고 안쪽에 4번 레드 영명운이나 6번 비바 빅토리 될 말이 꽤 많습니다. 12%까지 될 말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잠재력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열하나 최강블릿이 그중 낫다. 1600을 처음 뛰지만 뭐 직전 경기 뛰는 거나 그 다음에 마방의 내용이나 등짝이나 봤을 때 열하나 최강블릿이 복승시 충마로 뭐 안정적이다. 이거보다는 가장 낫다. 다른 마필들도 될 말이 꽤 많은데 그래도 열하나 최강블릿이 잠재력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가장 낫다는 거. 후착이 꽤 많아요. 될 수 있는 말이. 현재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12%이 이제 덜 팔린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마저 말이 좀 좋아져서 어쨌든 11하나를 놓고 최대한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승부죠. 7경주 후반 가면 거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뭐 한국경마 이 시간텀 때문에
후반에도 단거리 1000m가 펼쳐집니다. 스피드감 좋은 마필들이 해낼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발빠른 말이 지금 앞서 정상 의원이 얘기했듯이 꽤 많고요. 4등급의 1000m 빡십니다. 어렵고요. 근데 요번에 말이 좋아진 게 없어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엄청 많이 팔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고요. 덜 팔리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순식의 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이 좋은 충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충마, 조재미가 놓고 갈 충마가 팔리냐? 덜 팔려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인기 순위에서 인기도를 딱 잡다 보니까 인기 순위에서 약간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 값어치가 좋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만 있고요. 덜 팔리지만 노릴 충마 있고 어렵지만 내용으로 정리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주 7경주 때리겠습니다. 복식이 기준인가요? 노리는 마필이 쌍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쌍까지도 충분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복으로만 와도 배당인데 그렇죠. 쌍까지 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복배당보다 쌍배당에 더블 되는 거. 근데 그 쌍축으로 오는 놈이 메리트가 있으면 따따블 나오거든요. 그거 기대해 볼 만합니다. 행운의 럭키 7 7경주 기대하면서 부적기타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12마리입니다. 10번마 포인트럭은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제가 그전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나왔을 때 3개월 공백이 있지만 말이 좋다. 게이트 조건도 좋고 사토시에다가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더니 발주기 안에서 요동기를 보이고 착집을 양으로 늑발을 했습니다. 뭐 직전에는 운 좋게 또 1번 게이트였었는데 기대대로 잘 띄워줬고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10번 포인트로 아직 혼합 4등급이고 편성도 잘 만났고 3번 서강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만데 직전에 늑발을 했죠.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힘을 쓰고 앞에 갔는데 조창욱 기수가 막 서둘러 갖고 어쨌든 잘 뛰었고 지금 3연타를 달리고 있는 과정이 다 자력으로 왔다는 거죠. 3연타의 과정 자체가 자력으로 왔고 특히나 직전 승급전에서는 스타트가 늦었음에도 역시 말이 힘이 붙으니까 자력으로 중위권까지 빨리 붙여놓고 그대로 왔었고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번 4번 좋고 7번만 컬링 판타지는 등짝을 경환이로 좀 바꿨어요. 말이 분명히 뛸 말인데 컬링 새끼고 좀 굶떠요. 직전에도 막 따라가기 급급하더라고요. 계속 몰아주고 이호식 기수가 때리고 그러는데 데뷔전 치고 못 뛴 걸음은 아니고 어쨌든 경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환이 스타일과 잘 맞죠. 이호식 기수가 기승정진 이유도 있지만 이 말은 경환이가 훨씬 나아요. 4번, 7번, 10번 일단 3마리 중심으로 경주를 풀어갈 4경주입니다. 다음 경주 8경주 가봅니다. 자, 1700 레이스.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은 인기 1인데 종합지상에 20개 뭐 그런 데끼리는 오늘 아예 없고요. 20개 잡혀 있고 여기 이렇게 분산 배치된 거 그런 경주가 잘 없어요. 이번 경주도 그런 패턴이 좀 있는데 뭐 센 마필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보세요? 5번, 6번, 7번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인기 순위 1, 2, 3위로 그렇죠. 팔릴 마필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안쪽에 1번, 2번 뭐 요 정도가 이제 팔리는데 뭐 인기만 3마리를 일단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5번 스피드 이직하는 말은 낮았습니다. 직전 2달 만에 나왔는데 조재미가 말이 좋아졌다. 그래서 뭐 이거 한 방으로 들어갔던 경주고 부담이 3kg 올라갔다.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고 6번 브라운바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장거리가 어울리는 혈통답게 거리를 늘렸더니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57입니다. 이게 57을 처음 다는 말들은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덩치가 500kg가 넘는다고 해서 57을 다 버티는 것도 아니고 400대 초반이라고 그래갖고 57을 못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160인데 단단해갖고 엄청 힘이 센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키 185 되지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어쨌든 57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7번 원더풀 챔피언은 이번에 제가를 바꿨어요. 말이 뭐 센 맛은 없지만
이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갈도 바꿨고 임기영 기수가 신경도 바싹 써놨고 그 5, 6, 7이 조금 낮긴 낮지만 사실 5, 6, 7 모두 하나같이 약점은 또 존재하는 점. 그러다 다른 마필들 중에 특별히 내용이 나오는 마필이 있냐?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5, 6, 7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재현 의원이 5번 스피드 이직하는 말 상태 보면은 잡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때 샤크대 장군 스피드 이직한 요거 보더니 조재현 의원은 배팅 못 하거든요. 마사회법에 의거해서 이거 서약서 썼고 이 CCTV가 감시합니다. 근데 본인이 저거밖에 없는데 하면서 녹음하러 가더라고요. 스피드 이직한 상태 보고 이식 상태 보고 결정 내리는데 이번에도 오로를 현장에서 보고 기준을 잘 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건이 시원해지죠. 알겠습니다. 부산개척 오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에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19조 2마리 3호가 타이틀 매치와 12 런닝삭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12 런닝삭스는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한 6개월 쉬었다 왔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거세를 했어요. 6개월 쉬는 동안에 거세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0월 달에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이제 선행선이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 모래 맞으니까 말이 좀 끌긴 끌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이호식이가 정질해서 김현종으로 기술 바꿨고 말은 괜찮습니다. 3화 타이틀 매치가 직전에 부러지면서 여러 눌렸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그냥 낮에 빠졌는데 제가 당시에 타이틀 매치의 불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1400을 바로 돌파할 만큼 센 말은 아니고 또 모래도 잘 못 맞는다. 직전에 못 뛴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호식 기수가 끝나고 인기순위 1위였으니까 재결해서 불러가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못 뛰었냐. 여러 가지가 안 좋았는데 제가 이호식 기수가 그 재결에다가 한 말만 그대로 옮겨드리면은 일단 출발이 늦었고 그러면서 앞에 붙이려고 체력을 많이 썼고 또 스타트 나오면서 250m 앞에서 다른 말과 부딪히면서 말이 좀 끌었다. 그리고 또 3, 4코너에 또 모래를 맞고 또 안 뛰었다. 지금 몇 가지가 아주 재수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겹치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조재매가 보기에는요. 그 이유도 다 맞지만 1400은 당장은 무리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현명 기수가 타는데 초반부터 조져서 앞에 갈 거예요. 거리를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보다는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고 7번 에이스코리아는 이번에 혀를 묶고 나옵니다. 3개월 만에 나오는데 얘도 일단 선행에 가려고 그러죠. 30조가 지금 금지 약물 검출 우려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이거 한 마리 나옵니다. 7번 에이스코리아 금요일도 한 마리 내보냈고 3개월 만에 나오지만 말은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말한 3번, 7번, 12번 얘네들 말고도 안쪽에 일마 샌디에고 마린이라든지 이마 다이나믹 루키 그 다음에 10번마 제니스 카운티 5번마 게임 체인저까지 이게 지금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될 말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3번 타이틀 매치에 목 매달고 덤빌 경주는 아니라는 거. 7번 에이스코리아 체중이 현재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면 7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9경주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을 좀 양산할 수 있는 마리수가 좀 되는 경주들이 토, 일 양일간 연속됐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 경주 헤럴드 경주 배당 딱딱 구분이 되는 거니까 뭐 재밌게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대상 경주 명마급 애들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서울 경마장에서 넘버 원 꼽으라면은 누구나 다 청담도끼를 꼽죠. 청담도끼가 나왔고 크린업 조이는 역시 그랑프리 우승마답게 썩어도 준치라고 7살이 됐지만 여전한 걸음을 과시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직전에는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어떤 경마의 어떤 요령 팁 같은 건데 시간이 없어가 맨날 말씀 못 드렸는데
8번 클린업 조이가 직전 상대할 애는 누구냐? 앞에 가는 흥룡 딱 하나예요. 그렇죠. 걔만 보고 가면 돼요. 뒤에 누가 뭐 올라오지도 못한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흥룡만 보고 직선에서 흥룡만 때려잡으면 됐던 경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파 타임도 잘 나왔고 전개도 상당히 잘 풀렸고 바로 두 번째 붙어서 갔으니까. 근데 이제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청담도끼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청담도끼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직선에서 못 잡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직전보다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그런 경주고 또 일반 신조대업이라는 말도 있고 자기 집 말인 뭐 2번 말 샵노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편성과 전개에 따라서 그 주파 기록 타임을 여러분께서 잘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직전 같은 경우 2분 10초 때면은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지만 7마신 차이 났지만 흥룡 딱 한 마리랑 둘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경우는 청담도끼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겠고 뭐 어쨌든 청담도끼는 3개월 만에 나왔지만 말은 전혀 이상이 없고 중간에 한번 나올래다가 포기했었죠. 마땅히 태울 기수가 없더라. 이게 타기가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손 탈까봐 마땅히 타올 기수가 없다 그래서 푹 쉬면서 이번에 나왔는데 7번, 8번, 1번 저는 일단 3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3번 언더볼트의 직전 레이스 조지면 맞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주에? 그렇죠. 직전에 제가 458km에 맞춰 나오면 이게 딱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58에 나와서 한 방으로 맞췄는데 얘도 역시 이 그랑프리 준우승마답게 아 그래도 꾸역꾸역 정말 네. 오래 갑니다. 8살인데 말 오래 쓰는 49조 말답게 이 얘기 왜 드렸냐면 3번 언더볼트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맞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예상가들이 많이 맞췄는데 원더볼트가 8세 고령에 또 발빠른 마필들 잔뜩 모인 1200레이스 실버울프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현장에선 보이더란 말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맞춘 예상가들이 많아서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조재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보여요. 근데 이편성은 7, 8 말씀하셨듯이 우세를 보이는 경주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경마 초창기 배울 때 저한테 경마 스승이라고 하는 양반이 해준 얘기가 구마와 신마가 만나면 그 세트가 맞다. 그건 뭐냐? 클린업 조이 같으면은 9세대의 최강자였죠. 청담도끼는 자라나는 새싹으로서 신세대의 최강자입니다. 이 둘이 만난 덱길 맞고는 잘 깨지지 않는다. 이건데 이런 데에다가 전세자금 빼와서 들어가셨다가 예치권이 휴지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국 승부경주의 패턴으로는 7, 8, 9도를 깨면서 다른 말을 살려 들어가서 어떻게 한구를 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앞전에 많았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10경주에 조재음의 승부경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박으세요. 이 경주는 재미로 보시는 게 맞겠다 싶네요. 부산기차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9마리. 상당히 재밌게 붙었습니다. 조재음이가 잘 아는 말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직전 대비해서 부담점이 다 높아졌다. 이걸 제가 지금 현장에서 승부를 때릴까 지금 승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승부라고 지금 써놔야지. 제가 일요일 거라서 지금 사전 인기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딱 두 방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전 인기도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잡힐지 감이 안 와서 승부로 갈지 말지를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6경주는 설명을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 배당 종합치 나오는 거 보고 배당이 괜찮으면 이걸 승부로 가져갈 거예요. 뭐 상당히 재밌고 제가 볼 때는 딱 그 3마리 갖고 돌돌 돌리면은 끝날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승부로 가져가면은 부산기차 6경주가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승부 경주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10경주 가봅니다. 1700 국내산마 3군 레이스입니다. 이 편성은 전 분석할 때 좀 어려워서 저는 한 방짜리를 많이 고르잖아요. 후반 갈수록 한 방을 많이 골라내는데 딱 이 편성 보고는 야 이거 한 방은 택도 없다. 택도 없는데 택도 없는 이유 중에 껄쩍지근하던 애들 중에서의 정보 하나 확실히 물고 오셨다던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잘하는 집의 말인데 직전에 이유가 있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깨지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페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한 달 있다 또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면은 겐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겐토에는 한계가 있어요. 얘가 저번에 왜 못 뛰었지? 얘가 왜 졌지? 아니면 얘가 왜 갑자기 잘 뛰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직전에 조교가 오바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말이 좋다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안에서 쓰는 조교가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도였대요? 조교사가 아니면 기수가? 기수죠. 관리.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버됐어요. 오버됐어. 조교가 어쨌든 오버됐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못 뛴 말이 있어요. 이번에 좀 안 팔리더라고요. 이번엔 조교 잘 해놓고 잘 맞춰서 나옵니다. 그럼 조교만 잘했다고 제가 지금 추천드리냐? 그건 아마추어죠. 상대 마필들과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전력뿐만 아니라 전개가 아주 이쁘게 빠진다 이거죠. 혹시 저 조재범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두세 구를 했던 말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갑니다. 조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주분들이 그렇게 자기 말의 조교를 중시 여겨서 우리 전문인들이 얘기하는 조교가 좀 부족해요. 뭐 좀 이러면 그걸 근거로 조교사나 기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 입장 난처하죠 저희도. 그렇죠. 그거는 그냥 현장에서만 까요. 알겠습니다. 10경주 시원한 승부 기대하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1라운드. 토요일도 그랬는데 일요일도 11라운드는 제가 숟가락을 얹어서 조재흠 의원 이건 내 거로 내가 다 풀겠다 이랬습니다. 중국산 짝퉁은 거론 안 하고 토종 단통 오리지널 100%입니다. 11경주 1400 레이스인데 저는 간명하게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주가 어렵게 풀리면 저조차도 나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쉽게 정리되는 경주가 진짜 승부다. 이번 경주는 나비드가 기승한 8번 머니블레이드 인기 1위로 가는 패턴인데요. 부중 올라가는 측면 이거 하나만 껄쩍지근했는데 이건 이겨낼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으로 세우고 공략 들어갑니다. 후차권 후보도 4두 안에 정답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4번, 6번, 7번, 11번 네 마리가 동착 나면서 이 착을 다 들이대지 않죠. 딱 한 마리입니다. 나머지 세 마리 올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아예 안 되는데 팔리고 있는 마필이 있고 혼재돼 있으나 진카는 하나다. 정상은 100% 오리지널 단통칩니다. 마지막 경주 8번 머니블리드에 언급드린 4두 중에 한두 붙여서 마지막에 아싸하고 한 호송 한번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11경주 마무리 짓겠고요. 막방이자 또 10년의 방송을 한번 숨 고르고 가는 조재흠 의원이시니까 마지막 발언을 들으면서 방송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것도 방송이라고 마지막 방송이라고 좀 짠한데 그동안 울면 안 돼. 이거 울진 않죠. 그동안 10년 동안 어찌됐든 뭐 미우나고나 같이 해주셨던 한 번이라도 보시고 함께 해주셨던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핑계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적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내실화와 또 여러분들께도 부산 경마를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시즌2로 돌아올 겁니다. 내실이 강화된 후에 어쨌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쌍대가리고 경마는 그 다음이라고 늘 건강하십시오. 조만간 내실이 기해지면은 분명히 뭐 시즌2로 아까 정상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다시 찍을 수도 있겠고 시즌2에 여자 아나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대해 주시고요. 자, 너무 늘어지면 울 것 같아요. 우리 조재흠 의원. 안 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번 주로 방송 한동안 쉰다고 이 말씀도 있지만 이번 주에 한 구라 하시면 되잖아요. 조재흠 의원이 해드립니다. 자, 금주에 큰 성과 거두시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